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말랑 카우죠. 맛있겠다. 요즘 들어 망상연애 컨텐츠 좀 해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나간 컨텐츠를 좋아하시다니 정말 부모님에게도 소개시켜줄 수 있는 영상만 만드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착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엮어볼 대상은 바로 아카이 슈이치, 한국어로는 이상윤이라는 남자와 아무로 토오루, 한국어로는 안기준이라는 남자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해드리자면 이 영상에는 저의 망상에서 비롯된 개소리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원작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다음에 친구한테도 이 채널 소개시켜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눈매가 굉장히 무서운 이상윤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FBI 소속이었고 총도 잘 다루며 기본 체력도 꽤나 좋아서 FBI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상윤을 눈여겨본 FBI의 수뇌부들은 이상윤을 수수께끼의 조직 검은 조직이란 곳에 스파이로 넣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윤은 그닥 가기 싫었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별 수 없이 검은 조직이란 곳에 잠입을 합니다. 조직이 들어가니까 머리카락에 은색깔의 긴 장발을 가진 진이란 남자가 있었는데 장발이 꽤나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상윤도 머리를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직으로 새로운 조직원 2명이 들어옵니다. 코드네임은 버번과 스카치였습니다. 둘은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였고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존나 신기한 게 친구랑 동시에 이 조직에 들어와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뭔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아리도 아니고 조직 들어오기 겁나 쉬운 것 같네요. 아무튼 들어온 녀석들 중에 스카치란 녀석은 젊은 놈이 벌써부터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애늙은이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버번이란 놈은 노란 머리에 피부는 까무잡잡한 좀 이국적인 녀석이었습니다. 이상윤 역시 눈매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서 이국적이란 소리를 좀 들어봤어서 그런지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상윤은 안 그래도 이 수상한 조직에 맞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좀 외로웠는데 이번에 들어온 스카치와 버번하고 좀 친해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붙어 다닐 때 은근히 꼽살이 껴서 말을 좀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스카치하고 버번은 왜 무섭게 생긴 인간이 지들 사이에 계속 낑겨 다니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상윤은 둘 사이에 붙어가지고 이 겁나 살벌한 조직 내에서 친한 사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윤은 어쩌다가 버번의 과거사를 듣게 되는데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애들한테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걸 듣고 이상윤 역시 좀 매섭게 생겨가지고 애들이 시비를 걸었었던 본인의 과거사를 생각했고 버번과 본인이 조금 비슷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치와 버번은 세트 메뉴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버번에게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버번이 웬일로 혼자 있길래 진짜 이름이 뭔지 물어봤고 버번은 본인의 이름은 아무로 토오루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윤은 이 남자의 코드네임이 아닌 진짜 이름을 알게 된 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뭔가 둘만의 비밀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오랜만에 이런 역겨운 문장 쓰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윤은 또 스카치와 버번을 찾고 있었고 둘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근데 둘이 몰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경찰에 대한 것과 경찰학교 동기에 대한 말을 얼핏 듣습니다. 이상윤은 순간 흠칫했습니다. 조직원들끼리 경찰에 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경찰 학교에 대한 얘기라는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윤은 한번 날 잡고 둘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직 내에서 스카치가 조직에 잠입한 생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상윤에게 스카치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상윤은 스카치를 잡아들이면 그의 세트 메뉴 버번의 멘탈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고 이상윤은 버번의 멘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스카치를 혼자 쫓아가서 FBI 힘을 이용해 스카치를 숨겨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스카치를 어떤 옥상으로 몰았고 스카치는 이상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상윤한테 덤빕니다. 이상윤은 대화 좀 하려고 했는데 덤비는 스카치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졌고 정신 차리라고 죽방 한 대를 처방해줍니다. 근데 스카치는 죽방 한 대 처방받으면서 이상윤이 들고 있던 총을 들고 가버립니다. 아주 영악한 친구입니다. 이상윤은 총 맞으면 아플 것 같으니 일단 대화부터 하자고 합니다. 스카치는 개무시하고 내가 총을 들고 온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 가슴에 총구를 들이댑니다. 이상윤은 순식간에 스카치 앞으로 다가가서 스카치가 총을 못 쏘게 막았고 드디어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상윤은 스카치에게 자살하면 닌 나한테 뒤지는 거다. 넌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본인이 FBI니까 너를 죽은 걸로 하고 숨겨주는 건 일도 아니니 권총을 놓고 얘기를 나눠보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스카치는 살짝 표정이 풀어지더니 알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옥상 쪽으로 누군가 올라온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윤은 다른 조직원인가 하면서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총을 놨는데 스카치가 본인의 가슴을 쏴버립니다. 이상윤은 아차 싶었고 스카치의 가슴 쪽을 살펴보니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휴대폰을 부수며 자살한 것 같아 보이네요. 조금 뒤 옥상으로 누군가 올라온 소리가 가까워졌고 이상윤은 스카치를 죽인 건 본인이 아니지만 일단 조직원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죽인 척하며 배신에는 응징으로 답한다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봤는데 버번이 충격받은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윤은 해명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미 지가 범인인 것처럼 말을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커버가 안 됩니다. 버번은 스카치에게 다가와서 스카치를 부르며 그가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상윤은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스카치는 본인이 잠입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다. 생각해보면 스카치와 버번은 늘 같이 다녔다. 저번에 분명 둘이서 경찰 관련 얘기를 했던 걸 들었으니 스카치와 버번은 경찰들이 조직에다가 심어놓은 스파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버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줘봤자 상황이 이래가지고 안 믿을 게 뻔했고 이상윤은 여기서 뭔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버번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나는 스카치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이상윤이 FBI인 것도 들키면 안 됩니다. 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카치는 이 총에 맞고 뒤졌다. 근데 가지고 있던 핸드폰도 부서져 버려서 그 녀석의 진짜 정체를 알아낼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군 하면서 돌아갑니다. 법원의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아마 준나 이상윤을 죽이고 싶어하는 표정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상윤은 법원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법원은 아주 극혐하는 표정을 띄었습니다. 이상윤은 법원과 싸울 생각도 없고 싸워서는 안 되는 사이며 오히려 그와 더 긴밀한 관계가 되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억울한 게 거기서 지가 옥상에 안 올라왔으면 스카치는 사는 거였습니다. 겁나 답답해가지고 말해버리고 싶은데 조직에서 누군가 들으면 둘 다 죽대니까 이상윤 혼자 억울한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상윤에게 미야노 아케미라는 여자가 들이대기 시작했고 이상윤은 본인의 마음에 대답하지 않는 법원을 잇기 위해 미야노 아케미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상윤은 어느 날 조직에서 본인이 FBI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는 걸 느꼈고 미야노 아케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본인을 오해하고 있는 법원에게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이상윤을 혐오하고 있는 법원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윤의 인연이 있다면 분명 다시 만나서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조직을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윤의 시점이었고 이제 안기준, 아모로 토오루, 아니 후루야 레이의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레이는 경찰학교에서 졸업한 뒤 히로미치와 함께 공항경찰 소속이 되었습니다. 둘은 경찰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았던 것처럼 공항경찰이 되어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경찰의 수뇌부는 이 둘을 베일에 쌓여진 조직, 검은 조직의 스파이로 잠입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레이는 본인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미야노 엘레나라는 의사 선생님이 그 조직과 연관이 있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조직에 들어간 다음 정보를 수집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히로미치는 레이가 함께 가니 딱히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비밀스럽다고 들었는데 무슨 동반 입대하는 것 마냥 친구랑 동시에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존나 쉽게 받아줍니다. 아마 검은 조직은 외모를 최우선으로 보고 뽑는 것 같네요. 레이와 히로미치는 조직에 들어와서 법원과 스카치라는 코드네임을 받습니다. 존나 유치하면서 좀 간지도 나가지고 서로 조직에 있을 때는 코드네임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둘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예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 말고는 다들 존나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 모로보시 다이, 코드네임은 라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히로미치하고 레이한테 친한 척을 하려고 합니다. 눈은 뭐 마스카라 칠한 것 마냥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스카치하고 본인한테 잘해주니까 나름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라이하고 레이의 어릴 적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라이도 지가 좀 이국적으로 생겨서 애들이 괴롭혀가지고 한 놈씩 찾아가서 조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들도 하고 보니 꽤 괜찮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조직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치가 조직에 잠입한 생쥐라는 것을 알아냈고 라이가 스카치를 잡으러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레이는 그래도 라이니까 스카치를 어떻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걸었고 그 둘이 있다는 건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건물에 다다라서 옥상 쪽을 보니 두 사람의 형체가 보였고 빠르게 옥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중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고 불안한 기분을 숨기며 총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니 히로미치가 총에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레이는 충격받고 히로미치에게 달려가서 그가 진짜로 죽은 건지 확인했고 확인사살이라도 하듯이 라이가 스카치는 총에 맞아 뒤졌다. 그런데 그 녀석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도 부서져 버려서 그 녀석의 정체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 라고 말하며 뒤돌아 사라집니다. 레이는 믿었던 라이에게 배신당한 것과 본인의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는 것이 합쳐져서 라이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후로 라이는 가끔 레이에게 찾아와서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레이는 라이의 면상을 볼 때마다 죽방을 때리고 싶어가지고 그를 마주치는 걸 피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라이는 조직원 중 하나인 미야노 아케미라는 여자와 사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레이는 친구가 죽어서 겁나 슬퍼하고 있는데 저 새끼는 행복하게 연애나 처하고 있다니 존나 부럽다. 저 새끼는 크리스마스랑 새해도 여자친구랑 같이 보내겠네. 저는 이상윤을 죽이고 아니 레이는 라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라이가 FBI 스파이이며 진짜 이름은 아카이 슈이치, 한국어로는 이상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라이는 조직을 나가버렸고 그 후로 라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이는 솔직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조직원이었다면 라이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빡세는데 이렇게 FBI의 스파이였다는 게 밝혀져 버려서 레이가 라이를 죽이는데 완벽한 동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레이는 공항경찰의 동료 형사에게 이상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달라고 말했고 어디 있는지 밝혀진다면 본인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는 이상윤을 잡는다면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히로미치를 죽였는지, 그럴 거면 왜 본인과 친해졌는지, 왜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역겹네요. 오늘의 두근두근 망상연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은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면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망상연애 영상을 만드는 것 같네요. 뭔가 남자분들이 이런 영상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조금 보류해두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